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의 포커스TV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죠? 민영삼TV를 좀 더 새롭게 의욕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초점, 포커스 하듯이 민영삼의 포커스TV, 약칭으로는 그냥 포커스TV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포커스TV의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전남도지사 선거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영삼의 포커스TV를 활동을 하는데 첫 주제로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아시죠? 부메랑. 호주의 원주민들이 확 던지면은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런 부정적 의미로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서민의 또 더 나아가서는 중산층과 대한민국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경제정책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5년 이내에 54%를 인상시켜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0,000원까지 가는 그런 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정책, 그리고 또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문제, 이런 정책을 주로 쭉 펴왔습니다. 근데 그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부작용이 너무나, 부메랑이 너무나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으로 돌아올까봐 부메랑 효과가 걱정이 돼서인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유예기간을. 그러면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6개월이 지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 과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논의를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우선 당장의 전쟁의 위험성을 소멸시킨 효과는 공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의 시대로 열어갈, 그리고 남북이 더 나아가는 공동경제체제로서, 공동체로서의 서로 무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기본이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 대다수께서 잘한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그 외에 보십시오.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 정부가 제대로 처리했습니까? 그리고 탈원전의 문제, 이것 또한 지금 굉장한 부메랑 효과로 나옵니다. 탈원전 문제는 결국에 어느 신문에서는 자살골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탈원전을 하면은
탄소 배출량, CO2 배출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서 우리가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고 전기 요금은 오르지 않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부가 온전도 돌리면서, 이것은 고용의 문제가 있어요. 온전 관련 그 종사자들 한번 수만의 종사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온전 중단시킨다고, 온전 축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온전도 돌리면서 신재생도 늘려가면서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를 또 줄이는 이런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환경론자들, 일방적인 진보, 검증되지 않은 진보학자들의 주장을 대통령이 확 시행해버렸어요. 지금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굉장히 돌아오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건보료 인상, 문재인 케어, 건보료 인상 없다겠죠. 마치 다음 정부에서나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은 건보료 인상이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년에 3.49% 인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은 주도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눈치 보면서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치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구성도 못하고 6월 국회가 빈손이 됐습니다. 물론 질이 멸렬 수준을 넘어서 도대체 정말 저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의 그런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제1야당의 당내 사정은 당내 사정이지만은 주도적으로 제1야당, 제2야당, 제3야당과 마주 앉아서 원구성 협상을 빨리 끝내고 이런 민생의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소론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에 도취해서 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민영상 칼럼의 오늘의 주장입니다. 이런 모든 난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에게 80% 이상을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묘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정말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 속에서 이런 낱마처럼 얽혀져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 주 50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탈원전의 문제, 난민의 문제, 또 교육 문제, 입시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눈만 뜨면 날만 새면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또 다시 무슨 수능에 있어서 뭐 수학 문제를 또 선택을 문과이과 또 없애고 한다. 또 자사고, 특목고 문제 폐지한 것을 교육감들에게 권한을 줘라. 정말 난리법석이 아닙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6개월 동안에요. 고용이, 그러니까 소득 주도성장,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왜냐?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단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오른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정부가 그 목표로 삼았던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되는 효과가, 이런 부메랑의 효과가 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패스트업계, 그러니까 그 햄버거 뭐 이런 거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김밥 뭐 이런 데 파는 패스트푸드 업계. 어떤 특정 그 햄버거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알바생들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죠?
전부 다 무인 판매기가 돼가지고 전국의 매장의 54%를 무인 판매기로 하고 앞으로 전부 다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더욱더. 그리고 그 본사에서 직할로 하는 매장은 100% 무인 판매기예요. 그리고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 무인 판매기로. 다른 햄버거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마포에서 조그마한 일식 덮밥집 하는 이런 아주 조그마한 자영업자분도요, 무인 판매기 주문대 기계를 렌탈로 했답니다. 한 3개월 전에. 왜냐? 렌탈비가 월 17만 원이면 해결되는데 알바생 고용하면 돈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 일자리를 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고용이 축소돼요. 그리고 그 효과로 또 물가가 인상됩니다. 지금 뭐 삼겹살, 햄버거는 놔두고라도 삼겹살, 냉면, 김치찌개, 학원비, 일전에 제가 방송드렸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생활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물가가 오르면은 명목 소득이 오르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계속 똥꼬지 피우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고용이 감소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지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천 남동공단에 한 7, 80명에 되는 중소기업에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장님이야, 전무님, 상무님, 심지어는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조차도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정부에 이번에 지방선거는 저렇게 승리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은 안 찍었는데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 공장의 경우에는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은, 그러니까 밤새 연구 개발해서 R&D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새 개발하는데도 연구를 중단해야 돼요. 50시간 맞추기 위해서. 그러고 갔다가 다음에 또 와야 되고, 집에, 그 다음날 출근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임금이 올라갔는데 사람은 더 뽑는데 매출은 그대로고 심지어는 감소되는데 사람을 더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회사 망하라는 정책이다. 뭐 망하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럴 정도의 지금 부메랑의 효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부메랑 효과가 이미 왔고, 근로시간 단축은 부메랑 효과가 이미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낱마처럼 얽혀있는 이 정책들의 수정을, 과오를, 정책 시행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한번 경제팀 싹 바꾸고 다시 한번 대폭적인 새로운 출발을 문재인 정부 2기에 맞춰서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영삼의 포커스TV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